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에 요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을 했다는 부분이죠. 언론에서는 이것을 8월에 올 태풍에 대비하는 것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8월 위기설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취임한 이복형 금감원장의 행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있죠. 바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칼잡이 출신 금감원장 발언에 4대 은행 예금금리 3%로 올라. 저 얼마 전에 1년 정기예금금리 특판이 떴는데 3% 된 거 깜짝 놀랐었거든요. 자, 지금 기준금리가 1.75%고 일반적이면 2.3에서 2.4%의 예금금리가 나와야 되는데 3%로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금 이자 더 줘야 될 것이고 금융채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주 부담이 증가하네. 그런데 이렇게 차주 부담이 증가하는데 은행 너네들이 이자로 돈을 마구마구 끌어모아서 되겠냐, 이런 내용이었죠. 자, 왜 금감원에서는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을 경고했을까요?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데 대출 이자를 낮추라고? 이거 관치금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감원장이 지적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리 상승 시기에 원래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더라. 왜 그러냐면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요, 이제 현재 정책 금리에다가 여기에 일정 부분의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을 반영해서 산출을 해요. 자, 그런데 예금 금리는 현재 정책 금리만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예금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이 안 되고 대출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나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기준 금리가 시장 금리만큼 오르기 전까지 예대 마진이 확대된다는 부분,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은행권들의 낮은 자금 조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행은 어디서 돈이 나서 차주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예금을 받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도 있고 저축성 예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시장성 수신이 있어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단기 유동성 확보 방안인 콜머니나 RP 그리고 CD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금을 잘 보시면은요, 저축성 예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자 목적으로 예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나 기업에서 자금 보관 용도로 맡기는 게 바로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불 예금은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낮은 이자를 제공해요. 사실상 거의 지급하지 않는 예금을 은행권에서 대출해주고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그대로 받는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이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700조 규모나 되고요. 국민은행만 봐더라도 이 요구불 예금이 176조 원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이자 거의 안 주고 대출해 주는 것만으로 이자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본 거고 정책금리나 시장금리 인상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은행들이 실제 금감원의 지시사항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먼저 예금금리 3%대로 올려왔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대출금리도 낮추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 인터넷은행이나 농협 등 모두 다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하락은요, 부동산 시장의 호재예요. 쇼킹 부동산에서 단기적으로 주택 흐름이 궁금하다면,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까 궁금하다면 전세값과 대출금리를 체크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금리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네? 그럼 일반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은행에서 제시를 하면 그냥 이번에 대출 포함해서 집산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날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대출금리가 낮아졌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대출 수요가 뚝 떨어지고 당국에
총량 규제가 없어지면서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서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필 그 시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재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낮아진 대출 금리의 역할이 더해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 집값 올라간 적도 꽤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자, 금감원장 한마디에 대출금리가 7%대에서 6%대로 뚝 떨어졌더라. 자, 그런데 뭐가 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1%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건데,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 은행에 들어가셔서 대출 상품을 보시면은요, 기준금리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 코픽스 금리와 연동이 되죠. 이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적용을 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금리가 낮아질 때는 실제 이 최저금리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최고금리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금리가 3.5%에서 7% 이랬는데 이 7%를 6%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요, 이 최고금리가 아니라 최저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최저금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리를 제시받는 부분이죠. 누가 5% 이자 주고 집 사겠습니까? 자, 언론들이 자꾸 최고금리 위주로 겁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겁을 주고 있냐? 야, 금리가 7%다. 아파트 빚 갚는데 월 소득 70% 나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대출금리 7% 되면 월급의 70% 나갈 반 영끌 김대리 한숨. 대출금리 7% 전망 한숨 깊어지는 영끌죠. 솔직히 이 7% 받고 대출받는 사람도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7%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받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 최고금리 위주로 낮추면서 생색을 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최저금리는 현재 더 낮추긴 어려운 구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처럼 대출금리 인하 소식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걸 금감원에서 알고 있을까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렇게 지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로 금감원은요, 저축은행이 사업자 담보대출도 경고를 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와,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부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LTV 80%를 그냥 우습게 다 대출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전 업권에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감독 강화를 이제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고 나서 정부의 보증성 받고 낮은 이자로 대출 받는 거 차단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조만간 사업자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당까지 나서면서요, 예금과 대출금리차 축소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럼 금융당국과 여당은 왜 이런 대응을 했을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이면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커다란 태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큰 태풍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 극대화에 나서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태풍이라는 거죠. 자, 다가오는 태풍은 무엇일까요? 이제 금통위 일정만 보셔도 아시겠죠. 7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빅스텝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이번에 0.5%포인트 안 올리면 환율부터 주고 나가서 안 돼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과거처럼 많이 큰 폭으로 허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가 2.25%가 된다는 거 2014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 된다는 건데, 자, 이게 기준금리가 아까 뭐와 연관이 된다 말씀드렸죠? 대출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와 연관이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0.5%포인트 다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반영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금리가 껑충 뛰어 오르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결정되는 거는요, 부동산 관련 3대 대출 상품,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에서 4% 금리가 보편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차주들은요, 3.5%가 넘으면 일단 이제 거부감을 가져요. 꼬마 빌딩 시장도 담보대출 금리가 3.5%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뚝 끊겼거든요.
주담대도 비슷하고 전세대출도 비슷하고 신용대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3.5% 내외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코피스 금리가 2% 정도 수준이니까 이것저것 우대금리하고 조정해가지고 그 정도 대출금리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4일날 기준금리 올리면 그것이 언제 반영이 될까요? 8월 15일날, 8월 16일날 7월 코피스 금리에서 반영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대출 상품이 금리가 변동이 돼요. 그러면은 8월 16일 이후에 본격적인 충격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월 위기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2.25%면요. 코피스 금리도 아무리 못해도 2.3에서 2.4%까지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상품들은 대부분 변동금리고요. 그 변동금리에 적용받은 꼬마 빌딩,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등의 매매가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례 없는 금리 인상 과정에 은행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시장 붕괴 및 금융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약간 너네 돈을 덜 벌더라도 비올 때 우산 뺏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만큼 전례 없는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미 당국도 충격에 대한 대비책을 꺼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약보합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단시 중심으로 하락했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락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워낙 조금씩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7월부터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코주부 순서대로 망한다는 얘기 나오죠. 주식, 코인 이미 피바다 불었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다. 그게 7월부터 느껴지실 겁니다. 왜? 부동산 시장은요. 실제 시장금리가 아닌 정책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곧 하반기 부동산 전망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긴축 상황에서 내 집 마련 해야 될까요? 하셔야죠.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분명히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지는 로또 분양을 잡으시면 돼요. 애초부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때 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폭락 안 하면 다행이고 폭락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 규모 아마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진짜 알짜 택지는 좀 노력을 해야 잡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 꿀팁까지 다 모두 다 담아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